안녕하세요. 시스코에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킹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담당하고 있는 이호환입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최적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퍼스트 시대,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바라보는 여러 팀의 이해관계자 사이의 사일로한 현재 실제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프레임워크 비하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고객 예시를 담은 유스케이스 데모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모든 IT 조직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마인드셋 변화와 플랜은 물론 새로운 운영 모델을 채택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IT 모든 팀이 각기 다른 과제와 애고니 무엇보다 업무의 방식이나 방법 또한 모두 다르지만 단 하나 여기 중앙에 애플리케이션 장애 없이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고 대응 능력을 개선하고 싶다는 목표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기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 즉 예를 들면 서비스에 로그인하는 과정조차도 다수의 분산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고 또 많은 컴포넌트가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에서 분산돼서 동작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서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 또 서버리스 펑션 같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IT팀의 관리 영역을 벗어나는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의존성이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자가 모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위한 자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요. 그러나 현재처럼 어플리케이션이 여러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리소스에 분산돼서 동작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즈니스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문제가 네트워크 문제인지, 네트워크에서도 랜인지 웬인지 클라우드인지, 아니면 리소스 관련해서도 온프레미스인지 클라우드인지,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 자체 코드의 문제인지,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IT 운용에 있어서 비저빌리티의 중요성을 굉장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비저빌리티를 확보한다고 해도 여전히 IT팀 간의 사일로된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네트워크 팀이 미팅룸에 마주 앉아가지고 문제가 서로한테 있음을 논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기 슬라이드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각각의 팀이 수행하는 업무가 사일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원화된 뷰와 도구 없이 온프라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모놀리틱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서비스가 혼재합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실시간으로 여러 IT팀의 이벤트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인사이트와 연관관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반드시 최상의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IT팀 간의 사일로 구조를 타파하고 클로즈드 룹 오퍼레이팅 모델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데이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분석에 대한 서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할 텐데요. 그것들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활성화만을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체계적인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멀티클라우드 시대 애플리케이션 옵저버빌리티를 하려면 비즈니스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여기 비저빌리티, 인사이트, 액션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혼자서 먹을 양을 줄이고 열심히 운동하면 된다는 다짐, 대부분 실패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전문 헬스 업체를 방문하는 이유는 체계적인 방법론과 플랜을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 체지방과 몸무게 그리고 여러 피지컬한 수치에 대한 비저빌리티를 가지고 올바르게 체계적인 트레이너의 인사이트를 받아 결국 액션, 끊임없이 계속적인 운동을 시행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애플리케이션 옵저버빌리티를 위한 비즈니스 밸류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럼 우리는 BI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플리케이션 스택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프렘이든 클라우드 환경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즉, 사용자가 단말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최대한 많은 매트릭을 수집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자체의 응답 성능이나 비즈니스 영향도에서부터 네트워크 지연이나 패킷 로스, 그리고 인프라의 메모리나 CPU 사용률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들은 마치 조립되지 않은 레고 블럭과 같은 상태의 정보들일 텐데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레고 블럭들을 잘 조립해서 가치 있는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요. 바로 그 부분이 두 번째 단계인 인사이트에 해당됩니다. 수집된 정보들을 상관관계에 따라서 그룹화, 시각화할 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AI나 머신러닝의 힘을 빌리게 될 텐데요. 성능을 지표화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나 행동을 감지하고 자동화된 원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성능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액션도 자동화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황 분석에 따른 자동화 액션. 저는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플리케이션 수요 변화에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의 자원을 리사이징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관리자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입니다. 모던화된 애플리케이션은 사람의 손으로 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개발자를 위한 이런 애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즉 APM 솔루션이 매우 많습니다. 앱다이나믹스도 개발자의 실제 코드라인에 대한 퍼포먼스와 개발자가 필요한 컨텍스트 정보를 밝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즈니스팀과 개발팀이 함께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시스코의 타사와 차별화된 앱다이나믹스, 즉 앱D의 장점은 APM뿐만 아니라 BPM, 즉 실시간 비즈니스 및 성능 지표, 다시 말해 매출과 고객 경험 등 비즈니스 트랜잭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드 문제 시에 서비스 지연 장애에 따른 매출 감소 및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과 같은 비즈니스 임팩을 함께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앱D는 나스닥, 보다폰, 포춘 등 여러 크리티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고객들의 글로벌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우전드 아이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단순히 NPM, 즉 네트워크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넘어서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대한 네트워크 관점의 가시성과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클라우드와 사스 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이나 CDN, 클라우드 백본, 클라우드 익스체인지, SD-WAN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IT 관리자의 영역 바뀐, 즉 외부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 확보 및 품질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러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솔루션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우전드 아이즈는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연결하는 내외부 전체 네트워크 경로를 제공해서 사용자 및 IoT 장치들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IaaS 및 SaaS와 연결되는 트래픽의 흐름, 그리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HTTP나 DNS, RTP, BGP 라우팅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한 매트릭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보다 거시적인, 즉 글로벌하게 발생된 네트워크 이슈에 대한 뷰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무결성을 입증하고 네트워크 상해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 루트 커즈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FD와의 조합은 모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및 하이브리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각 IT팀 간의 운영 격차와 사일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즉 사일로화된 팀 간의 협업을 가능하게 해서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단일 소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퍼런스로는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세일즈포스닷컴과 같은 유수의 IT 회사들뿐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서비스가 중요한 디즈니나 컴캐스트, 소니 등의 미디어 회사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사이트 IW는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즉 ARM 시장에 핏하는 솔루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어디에서도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게 최적화하고 예방적인 조치를 강구하며 성능을 보장합니다. 앞서 앱다이나믹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유지한다고 해도 결국 물리적인 요소가 내포된 워크로드들에 대한 리소스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서버와 클라우드 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합니다. 정리하면 기존의 사이징 마이그레이션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프레임워크 BR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사이트 IW는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읽기 전용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되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인프라까지 전체 IT 스택의 가시성을 제공하고 실제 자원 상태를 근거한 판단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수동, 자동 혹은 오케스트레이션에 의해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클라우드 비용과 위험을 줄이고 클라우드 전략을 가속화하며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전략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포드, 나이키, JP모건, 버라이존 등 여러 산업군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즉 비즈니스, 그리고 인프라, 워크로드, 네트워크 정보가 하나의 FD, 대시보드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 대시보드는 마치 병원의 응급실과도 같습니다. 환자가 처음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면 초진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밀 분석을 위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듯이 이 하나의 대시보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네트워크상의 문제가 감지되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각 솔루션의 GUI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직접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게 될 데모입니다. 고객사 어플리케이션에 API로 연결된 외부 서비스인 핀테크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접속 문제로 발생하는 비즈니스 임팩트를 앱다이나믹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요. 사우전드 아이즈와의 연계를 통해서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미리 준비된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앱다이나믹스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시보드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요소들이 결합돼서 전체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사이트와 연계돼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커멘디드 액션 등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데이터 센터 외부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상황을 사우전드 아이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다이나믹스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비즈니스와 테크니컬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출 승인 항목, 론 어프루브 항목에서 전혀 레베뉴를 발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비스는 실제로 외부 서드파티, 핀테크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페이먼트 프로세스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높은 응답 성능이라든지 그리고 분당 10개의 콜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에서 10개의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이 결국에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면 어플리케이션 플로우 맵, 토폴로지를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이 흘러가는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컨퍼메이션 서비스에서 외부 서비스인 핀테크 서비스를 컨슈밍하고 있는데 핀테크.com 사이트는 외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없고 두 서비스 간의 트랜잭션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높은 수준의 에러 발생을 확인하고 문제점이 트랜지션 레벨인지 네트워크 레벨인지 서드파티 서버에 대한 문제인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펌 페이먼트 비즈니스 트랜잭션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요. 플로우 맵을 보면은 트랜잭션과 관련 없는 것들을 제외하고 오직 해당 트랜잭션에 관련된 컴포넌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거의 100%에 가까운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딥다이브를 위해서 앱다이나믹스가 캡처해 놓은 스냅샷을 통해서 추가적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앱다이나믹스가 알려주는 문제점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TP 503 에러를 확인하고 그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보시면 여기에 컨펌 서비스 항목을 드릴 다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컨퍼메이션 서비스에 두 개의 HTTP 콜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시간을 100% 소비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엑시콜에 대한 원인을 보게 되면은 커넥트 익셉션 에러를 가리키고 있고, 결국 이게 의미하는 바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네트워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네트워크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레벨의 네트워크 이벤트가 발생했고요. 특히 높은 수준의 RTO, 즉 리트랜스미션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네트워크상에서 패킷을 계속 반복적으로 송신하고 있지만 수신 측에서 이를 수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거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확실히 네트워크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가 있고, 그럼 이때 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행동들을 좀 예상해 보면, 아마도 사용자가 결제를 하려고 할 때 사용자는 에러를 경험할 것이고요. 아마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재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과정이 수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들을 할 텐데, 이러한 행동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상에서 계속 패킷 드랍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마도 이 사우전드 아이즈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대한 상황들을 좀 더 딥다이브 해보면 어떠한 원인으로 이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앱다이나믹스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 엑시콜에 대한 모니터링에 추가적으로 사우전드 아이즈는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포함한 네트워크 경로에 대한 가용성과 가시성을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오버뷰 탭에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우전드 아이즈 에이전트가 미국에 위치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특정 시간 동안 대략 63% 정도의 굉장히 많은 수준의 패킷 로스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 항목에서 보게 되면은 트래픽이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경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사우전드 아이즈 에이전트가 위치하고 맨 오른쪽에는 핀테크 사이트인 목적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현황을 보시면 대부분의 트래픽은 두세 개의 ISP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시간에는 굉장히 잘 동작하고 있었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문제가 발생한 시간에 보시면 몇몇 ISP에서 패킷 로스가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서비스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관리자는 이를 통해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어플리케이션인지 아니면 네트워크 문제인지 아니면 서버의 리소스 문제인지를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ISP에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직접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서드파티 벤더나 아니면 그 ISP들과 공유함으로 해서 어떤 피어링 체인지 같은 액션을 통해서 경로 변경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이제 그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시간의 정보들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패킷 로스 없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앱 다이나믹스로 돌아가서 보면 낮은 응답 시간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보다 훨씬 많이 개선이 됐고 에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레베뉴를 창출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서비스인 핀테크 서비스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것이 굉장히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입니다. 현재 왼쪽 화면과 같이 장애사항에 각 팀마다 사일로한 형태의 장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개발자의 코드에 문제를 찾았고 이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간헐적인 지연으로 서비스에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즉, 인프라와 개발 모두에게 해결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죠. 결국 2B 모델이자 데모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일원화된 뷰와 풀스택 옵저버빌리티 확보를 통해 여러 팀의 어플리케이션만을 바라보고 운영하는 현대화된 운영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즉 APM이 가능한 앱D의 포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초록색 원의 집합을 보시면 엣지 콜렉터, 온프람의 분석 시스템, 결제 시스템, 퍼블릭 클라우드 위 고객 모바일 앱 및 포털 등 쿠버네티스 스팟으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볼 수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의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너무 좋은 현대화된 고객 예시인 듯합니다. 이번 데모를 통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최적화하고 IT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현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앱D의 앱 성능 분석, 즉 서버 상태와 에러, 메소드 및 코드 레벨의 성능 지원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통의 APM 솔루션이 기본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앱D에 차별화되어 있는 핵심 기능은 비즈니스 트랜잭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비즈니스화를 위해 앱D는 인프라는 물론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와 비즈니스 관계자까지 모두 도움을 주는 데 목표를 두기 때문입니다. 앱D는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에서 서비스 플로우 맵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모바일을 통해 해당 앱이나 포털에 로그인하고 결제해야 합니다. 여기 비즈니스에 크리티컬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류에 관련한 서비스에 필요한 여러 콜에 대한 자세한 매트릭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시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느린 트랜잭션이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습니다. 상세히 살펴보니 어떤 경우에는 웹 프론트엔드에 콜을 완료하는데 약 12초나 걸렸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곧 비즈니스인 이 시대에 이런 사항을 사람이 모니터로 전부 째려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앱D는 다른 제품들과 달리 머신러닝을 통해 특정 매트릭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만 스냅샷을 찍고 비주얼 플로우 맵을 자동으로 생성, 동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고객의 비정상 상태의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 이상의 속도를 내는 운전자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왼쪽 위에 주황색 느낌표로 유저 익스피어런스가 매우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포텐셜 이슈들로 보이는데요. 해당 문제들을 드릴다운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겠네요. 드릴다운하여 정규화된 클래스 이름과 라인 번호로 호출되는 메소드의 코드 레벨의 스냅샷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많은 콜에 대한 처리 시간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해당 콜을 완료하는데 약 6초나 걸렸습니다. 이것이 충분히 문제라고 판단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발자 혹은 서비스 담당자라면 클래스, 메소드, 무엇보다 1252번 숫자 코드라인 번호를 얻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이런 가시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해당 코드의 문제 외에 인프라적으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에러 이벤트가 무려 42개로 붉은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나 인프라, 즉 워크로드 자체의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더욱 상세히 살펴봅시다. 여기 쿼타에 주목해 주십시오. 서버팀이나 클라우드팀 입장에서는 난감한 사항입니다. 앱D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류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 몇 분 동안 계속적인 같은 오류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쿼타가 초과되었다는 것이 이 특정 시스템에 할당된 리소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앱D의 APM을 통해 이제 우리는 확실히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음 스텝은 사용 중인 실제 리소스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즉 ARM을 담당할 인터사이트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보통 IW라고 불리는 이 포털은 인터사이트 IW 대시보드입니다. 인터사이트 IW에서도 앱D의 비즈적인 평가가 가능한 것처럼 앱D의 데이터가 IW로 공급되어 웬 이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과 트랜잭션 집합이 보입니다.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통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 컨테이너 스펙, 컨테이너 포드와 워크로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상 머신에서 스토리지와 디스크까지도 가능합니다. 에이전트 없이 워크로드의 주변 상태를 볼 수 있고 API를 통해 특정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를 제공하는 모든 구성 요소와 연결하여 분석을 위한 소스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색깔별로 포기된 문제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려고 합니다. 컨테이너 스펙을 보면 붉은색과 노란색이 동시에 존재하네요. 노란색은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최적화가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붉은색은 성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나 시스템이 수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또 다른 붉은색의 가상 머신을 클릭하여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vCPU에 대한 리퀘스트 양이 실제 사용된 vCPU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앞으로의 클라우드 운영은 애플리케이션을 단순한 모니터링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주변의 모든 환경 요소에 대한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확보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스펙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W가 레코멘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컨테이너 시스템이 가상 CPU와 메모리를 리사이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장에 따른 컨테이너 크기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의 전체 시스템의 리소스를 IW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리소스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멀티 클라우드 운영을 위한 서로 다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AWS의 비용과 애주어의 비용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모를 통해 실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최적의 상태에 있는지 성능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비즈니스 영향과 결과를 쉽게 연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 데모를 보셨는데요. 두 데모를 정리해보면 앱D는 코드라인의 이상 탐지를 자동화는 물론 유저 익스피리언스와 비즈니스 팀의 영향도를 파악하며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사우전스와이는 인터넷 구간과 지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전체 영역에 인텔리전스한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사이트를 통해 애플리케이션과 연계된 모든 개별 엔티티 및 컴포넌트에 대한 뷰를 제공하며 애플리케이션 최적화에 대한 자신감과 액션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번 옵저버빌리티 세션을 통해 최적의 상태로 애플리케이션에 동작하고 있다는 확신과 방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퍼스트 전략을 모색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데모의 솔루션들은 프리 트라이얼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며 세션을 마치고 기사 업무에 돌아가시면 클라우드 퍼스트, 앱 퍼스트 시대에 꼭 필요한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꼭 설계하시고 팀 간의 사일로된 문화를 개선시킬 풀스택 옵저버빌리티를 고민하셔서 새로운 시대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운영에 대한 최적화와 자신감을 갖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